최근 영국 노화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량을 40% 줄였더니 쥐의 수명이 20에서 30% 늘어났다고 한다. 인간의 삶으로 환산하면 2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네, 이것도 놀랍죠. 이것도 여러 번 발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0년이나 음식 섭취량을 40% 거의 반가량 줄였더니 20년을 더 산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단백질도 좀 많이 드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정상적인, 또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줄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됐다. 그 증거가 바로 시르투인 유전자다.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 유전자는 수명뿐 아니라 노화와 병을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한다. 시르투인 유전자를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공복이다. 네, 중요한 겁니다. 시르투인 유전자가 작동을 하려면 이 공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천일염은 염전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깔아 갯벌에 생존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영양분이 소금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토판염은 갯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유기 화합물과 천연 미네랄이 소금에 스며들어 영양가 면에서 최고의 소금으로 친다. 목포대학교에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과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는 토판염의 성분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토판염이 게랑드 소금보다 영양면에서 훨씬 능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에 함유한 지질, 레시틴, 식이섬유, 사포닌 등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과 천연 식초에 절인 초콩 안에는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소가 고농도로 들어있어 암을 예방해준다. 단식은 장기에 휴식을 주고 체내에 노폐물을 배설시킨다.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꼭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아라는 신진대사의 대변역은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에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자연 치유력을 활발하게 한다. 배가 고픈 상태야말로 인체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백혈구의 식균력이 높아지며 T림프구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상태다. 위장, 간장, 신장이 모처럼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상처난 자신의 세포를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것이다. 배고픈 기아 상태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때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세균이나 암세포가 있어도 먹으려 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진다. 만복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공복일 때는 백혈구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세균이나 암세포 등을 먹고 처리하는 면역력이 증강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병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백혈구의 힘을 강화하여 병을 물리치려는 치유 반응 때문이다. 자, 그럼 효소의 작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첫째,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둘째, 고지혈을 분해 대사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생활습관병이죠. 셋째, 피하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넷째, 세포를 생성 부활시켜 성장을 촉진한다.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며 세포의 분열 촉진과 성장 호르몬 생산으로 어린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다섯째, 해독작용으로 간 기능을 돕는다. 이처럼 효소는 우리 몸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파수꾼의 역할까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내가 말하는 대로 첫째, 몸속에 쌓인 독을 빼고, 둘째, 자연식을 먹고, 셋째,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질병의 원인을 차단하면 병고에서 해방된다. 식초는 피를 다스린다. 일체의 고기와 생선, 채소의 독을 사멸시킨다고 동의보감에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제철 자연식품을 깎거나 첨가,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먹고 인체의 윤활유에 해당하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는 천연식초를 마시고 산천을 걷고 달려서 폐활량이 늘어나 60조 개가 되는 세포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면 암에 걸릴 일도 없고 혹시 걸리더라도 못 고칠 이유가 없다.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 네,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예. 이 책의 진짜 진정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암은 결과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모든 병들도 다 결과다. 어디 질병뿐이겠는가?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에도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구과모 선생님이시죠? 구과모 선생님의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입니다. 지난번에는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를 제가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 이 책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이기는 것보다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식초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과학이며 발효공학의 정점이다. 지구상에 식초보다 더 좋은 자연치료제는 건강 장수식품은 없다. 노벨 생리학상이 2번이고 화학상이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암은 물론 각종 병의 원인을 차단하는 천연식초의 효능과 제조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글을 시작하며 천연식초를 마시면 암을 이긴다. 경제선장에 따른 영양 개선과 의료 설비의 보급으로 평균 수명이 해마다 늘어서 1960년대 53세, 2012년에는 남성 77세, 여성 84세로 향상되었다. 이 책이 2013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인데요. 최근 통계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이 최근 통계인데요. 제가 찾을 수 있는 남자,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는 85.6세, 남자는 79.9세에 비해서 저희는 5.7년이나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은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뭐 구분하실 줄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항상 이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건데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만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좀 제일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아 사망,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이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데도 이 정도이니 웬만한 사람은 90세 이상 사는 것이 보통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9988-234라는 암호 같은 숫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픈 뒤 사망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속에는 그야말로 이게 소망일 뿐인 거죠. 소망. 한국인의 건강 장수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떨어져서 남성 67세, 여성 70세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 수명이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평균 수명에서 뺀 수치로 평균 수명과 약 12년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요때는 12년 차이 났는데 지금은 17년 차이 나고 있습니다. 17년. 17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장애 혹은 질병으로 시달려야 돼요. 17년입니다. 지금은. 이게 좀 심각한 숫자입니다. 즉 12년 혹은 17년이나 반신불수나 치매,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사망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생애 마지막 17년 동안 주로 어떤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일까? 그 주요 질환의 첫째 순위는 당연한 암이고, 암은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고요. 둘째 순위는 순환계 질환으로서 뇌졸중, 그리고 심장 질환이다. 오늘은 제 7장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퇴치하는 자연치유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연식, 불로불사의 비법은 아침 단식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기 전에 먼저 굶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못 먹어서 병났나? 많이 먹어서 병났지. 라는 조상의 경구가 전곡을 찌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고친다. 특히 현대인은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모든 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하명의의 의순이나 기사 회상하는 약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된 자연식으로 고친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공복감이 기하감을 변할 때까지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그때까지 몸속의 모든 조직이 저장해둔 여분의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오토파지죠? 이때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나 심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끝까지 남게 되고 가장 빨리 사용하는 것은 체내 종양이나 유착물 등의 노폐물이며 그 다음이 피하지방이나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다. 이것이 단식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단식은 장기에 휴식을 주고 체내 노폐물을 배설시킨다.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꼭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아라는 신진대사의 대변역은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에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자연 치유력을 활발하게 한다. 단식은 몸의 대청소, 엔진의 분해 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혈액의 산독화로 비롯되는 암을 위시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간장병, 신장병, 류머티즘, 그리고 신경통, 위궤양, 복부 비만은 물론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병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치료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아침을 거르고 자연 생수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불로장수 영약이다. 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을 거르고 그냥 생수 한 잔. 생수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미리 좀 우리가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걸 정수해서 먹잖아요. 정수기에다가 미리 좀 따라 놓으면은 또 정수에서 또 수돗물에서 그런 나쁜 소독제 같은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물, 알칼리물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또 애용해 주셔도 되겠죠. 배가 고픈 상태야말로 인체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백혈구의 식균력이 높아지며 T림프구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상태다. 위장, 간장, 신장이 모처럼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상처난 자신의 세포를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것이다. 배고픈 기아 상태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때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세균이나 암세포가 있어도 먹으려 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진다. 만복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공복일 때는 백혈구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세균이나 암세포 등을 먹고 처리하는 면역력이 증강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병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백혈구의 힘을 강화하여 병을 물리치려는 치유 반응 때문이다. 네, 이것도 그러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 안 땡기죠. 근데 어떻게 또 반대로 또 스트레스 받으면 더 땡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연식을 강조하셨는데요. 5가지를 총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소가 살아있어야 한다. 21세기 지구촌은 건강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발효식품이 체질과 남녀노소,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건강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효소 덕분이다. 효소는 영양분을 소화, 흡수,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이나 세포에 보내는 일을 한다. 영양소로 피와 살, 뼈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숨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효소가 만든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나 노폐물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도 한다. 효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그죠? 효소가 없으면 아예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도 못한다. 효소는 우리의 생명활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소중히 여기지만 효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으면서도 너무나 등한히 한다. 우리는 보통 어떤 약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몸에 좋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효소가 고갈되거나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효소가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무공해 유기농 현미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를 만나지 못하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위 속에 그대로 남는다. 소화되지 못하고 위 속에 머물러 있던 음식물들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장으로 내려가 썩은 후에 유독가스를 만든다. 유독가스는 장벽을 타고 들어가 피 속을 떠돌며 이곳저곳을 상하게 하여 만병의 원인이 된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발효식품 천국이다.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식초, 간장, 된장, 김치, 청국장, 고추장, 젓갈을 비롯해서 각종 발효효소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시골 할아버지에게도 발효식품에 관한 한 서양의 미생물학자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철학이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우리 민족의 발효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발효기술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외화벌이까지 생각하셨네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우리의 소중한 발효 음식을 천시한다. 우리의 우수한 발효효소가 있는데도 하찮은 유산균 발효유만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좀 문제죠.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먹지 말고 우리 전통 위에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식초, 간장, 된장, 김치, 청국장, 고추장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요. 그죠? 젓갈까지. 이는 제도권 교육이 너무 서구화된 탓일 것이다. 또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큰 산업이다 보니까. 서구의 포도주나 맥주, 발효유 등은 우리가 만든 전통 식초나 막걸리, 식기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식초는 신의 작품이다. 네. 신의 물방울이라고까지 다른 작품에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럼 효소의 작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첫째,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둘째, 고지혈을 분해대사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생활습관병이죠. 셋째, 피하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넷째, 세포를 생성 부활시켜 성장을 촉진한다.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며 세포의 분열 촉진과 성장 호르몬 생산으로 어린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다섯째, 해독 작용으로 간 기능을 돕는다. 이처럼 효소는 우리 몸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파수꾼의 역할까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동안 잘못된 식이 문화와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건강제일주의 문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 화두인 웰빙에 맞게 효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선택으로 모든 사람이 젊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천연식초는 누룩이 수리되고 술이 초과된 효소식품의 제왕이다. 늘 천연식초를 마시는 것은 건강 증진을 뛰어넘어 생명유지 그 자체다. 네. 중요하죠? 천연식초를 드신다는 것은 건강 증진을 뛰어넘었고 생명유지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으로는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약은 격렬한 통증이나 출혈 등 위급한 증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뿐이다. 이거 다 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효소는 저절로 무진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천년만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식사와 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생명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귀중한 에너지원이다. 이 귀중한 효소의 소모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느냐가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자, 두 번째 자연식의 조건 보겠습니다. 배아가 살아있어야 한다. 세상 만물은 상대적 가치만 지니고 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인체의 세포가 활동하기 위해 호흡으로 산소를 얻어야 하는 것과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체내에 생긴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빨리 배출해야 하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생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건강하고 거스르는 사람은 병약해진다.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된 곡물을 깎거나 첨가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먹어야 심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엄연한 자연 법칙이다. 다만 풍토에 따라 생산되는 곡물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쌀이 최고 식품이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백하지 않은 쌀, 즉 현미가 절대적으로 좋다. 우리 선조는 현미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했지만 현대인들은 백미밥을 먹어 스스로 건강을 해치며 심신장애를 낳기도 하고 불임증을 겪기도 한다. 백미는 병과 죽음을 몰고 오고 현미는 건강 증진과 질병 회복을 돕는다. 현미를 먹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백미는 죽은 쌀인 반면 현미는 살아있는 쌀이라고 해도 좋다. 백미를 일정한 수분과 온도하에 방치해두면 썩어버리지만 현미는 같은 조건에서도 배아에서 싹이 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자신의 몸이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것이다. 쌀의 유효 성분 대부분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배아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인들의 과학만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습관은 많은 불행을 낳고 건강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현미에 대한 효능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몸은 과학이나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자연체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자연식의 셋째 조건, 엽록소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시험지에 자주 등장했던 이 문제의 정답은 엽록소다. 식물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라는 물질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충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인 셈인데 엽록소는 물과 이산화탄소, 태양 에너지를 촉매로 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전환하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는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먹거리인 씨앗과 열매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먹을거리로서의 엽록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첫째, 조혈작용을 한다. 양질의 엽록소는 천연 철분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피를 만들어낸다. 엽록소의 기본 물질인 포르피린, 이게 포르피린이 엽록소 따위의 색소 성분을 말한다고 하면요. 포르피린의 구조는 헤모글로빈과 거의 흡사하다. 헤모글로빈은 혈액의 적혈관에 들어있는 일종의 미세한 단백질로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효소를 활성화한다. 엽록소에는 생명유지 물질인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아직 인간이 생화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유익물질까지 함유하고 있어 효소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엽록소와 효소의 만남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섬유질이 풍부하다. 섬유질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꽤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비만한 사람이나 변비가 있는 사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식사 처방에는 반드시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말이 들어간다. 섬유질은 그 자체로는 영양가가 없지만 마치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여 대장 운동을 자극하여서 변통을 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장 속에서 비타민 B군의 합성을 촉진하고 장내 유독가스 발생을 막아 대장암을 예방한다. 섬유질은 식물의 잎에 엽록소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엽록소를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까지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 넷째, 체질을 개선해준다. 체액은 우리 몸 전체 세포의 전해질 농도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뉜다. 엽록소에는 양질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 속의 전해질 농도를 약알칼리성으로 맞춰준다. 살아있는 엽록소를 가장 확실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생된장에 마늘을 많이 찧어 넣고 생감자, 생고구마, 생채를 찍어 먹고 쑥, 미역, 무, 당근, 시금치를 식초, 마늘, 깨로 양념해서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특히 이른 봄에 돋아나는 쑥의 새싹은 철분, 칼슘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는 같은 양의 쇠간보다 많고 비타민 C는 딸기나 귤보다 많다. 쑥의 새싹과 잎이 2개 달린 조선송의 솥잎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기 바란다. 쑥의 새싹과 잎이 2개 달린 조선송이라고 하네요. 요런 솔잎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연식의 넷째 조건, 좋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자. 물은 도초에 있는 무생무취의 액체이며 생물의 총전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지구상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물에 의존한다. 인간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어떠한 작은 미생물도 물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다 해도 살 수가 없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연유다. 그리스 자연처학자의 시조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며 우주의 근원과 자연의 이치를 물로 설명하려고 했다. 중국의 관자라는 분이 계셨네요. 물이란 무엇인가? 만물의 본원이라며 재생의 종질이다라고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또한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출토된 토판에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구절이 상형 문자로까지 쓰여졌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물 먹는 습관부터 제대로 들여야 하겠죠. 우리 몸에는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85%나 되므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속의 물은 순환, 배설,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신진대사를 유도한다. 또 세포 내 효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윤활유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좋은 물은 많이 마셔도 부담이 없다. 요로결석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발암물질을 대변으로 배설하게 해 방광염과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도와 뇌졸중과 심근경색도 예방한다.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눈을 보호하는 눈물의 분비도 왕성해진다. 미국 안과학회는 눈 건강을 위해서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자연식의 5번째 조건, 좋은 소금을 올바르게 먹자. 현대의학에서는 소금이 나쁘다며 줄여 먹으라고 야단이지만 소금이 없다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책이 지어진 지가 한 11년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진짜 소금이 누명 쓸 때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소금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도 정말 양심이 있는 선생님이셨고 또 제대로 건강을 보시는 선생님이셨겠죠. 우리 고관모 선생님께서요. 소금은 인체의 위산을 만들어 주어 영양 흡수를 7배나 높이고 세포의 재생이나 활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물질이다. 성서에서도 소금을 빛과 소금에 비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인체에 세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미량 원소는 천일염 섭취로 충족된다. 이처럼 귀한 소금이 언제부터인가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서양 의사들이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못 박은 이후부터다. 하지만 소금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임상시험에 흰 소금만을 사용한 데서 나온 해프닝이다. 의학자들이 천일염과 흰 소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상식 부족으로 인한 잘못 내린 시험 결과다. 의사들 말대로 흰 소금은 신장에 손상을 주어 고혈압을 일으킨다. 흰 소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은 신장의 섬유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쭈그러뜨리고 소변의 수송 통로를 경화시켜 이뇨작용을 방해하여 고혈압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해서 염소나 나트륨이 우리 몸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성분들이 없으면 세포가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화 능력을 잃는다. 나트륨은 노화와 질병에 생긴 수산염 결정체라는 물질을 용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그네슘을 비롯한 일체 미네랄 성분이 제거된 흰 소금의 나트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조직에 쌓여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천일염은 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이 수산염 결정체를 용해하는 임무를 끝낸 후 신장에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최근 이름도 낯선 괴상한 소금이 신비의 명약인 것처럼 선전되어 과다 섭취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22g인데 별도로 소금을 직접 섭취하면 소모되지 않은 무기광물질이나 염화나트륨이 독이 되어서 몸 안에 쌓이는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 소금에 함유된 특별한 성분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도 안 된다. 어디까지나 염화나트륨의 여러 가지 성분이 합성된 자연 상태의 천일염을 써야 한다.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없다. 식초와 소금은 인체를 지켜주는 두 명의 파수꾼과 같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없고요. 식초와 소금은 인체를 지켜주는 두 명의 파수꾼과 같다라고 합니다. 저도 식초, 천연식초 잘 먹고 있고요. 소금도 요즘 뭐 MQ 눈소금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 좀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에도 결론과 핵심 요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올바른 자연식, 불로불사의 비법은 아침 단식에 있다. 먹기 전에 먼저 굶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못 먹어서 병났나? 많이 먹어서 병났지. 예, 저도 이게 좀 찔립니다.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구관모 선생님께서 자연식의 5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효소가 살아있어야 되고 배아가 살아있어야 되고 엽록소가 살아있어야 되고 좋은 물과 좋은 소금을 드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식초, 천연식초, 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영양분을 소화, 흡수,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이나 세포에 보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영양소로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숨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효소가 만든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나 노폐물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도 한다. 효소의 작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둘째, 고지혈을 분해 대사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셋째, 피와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넷째, 세포를 생성, 부화시켜 성장을 촉진한다.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며 세포의 분열 촉진과 성장 호르몬 생산으로 어린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다섯째, 해독작용으로 간 기능을 돕는다. 이처럼 효소는 우리 몸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여기에 플러스 소금까지 좋은 소금까지 드신다면 정말 두 명의 파수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만 팁으로 엮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 속으로 빠져볼게요. 하루 3끼가 내 몸을 망친다. 최근 영국 노화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량을 40% 줄였더니 쥐의 수명이 20에서 30% 늘어났다고 한다. 인간의 삶으로 환산하면 2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네, 이것도 놀랍죠. 이것도 여러 번 발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0년이나 음식 섭취량을 40% 거의 반가량 줄였더니 20년을 더 산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단백질도 좀 많이 드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정상적인 또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줄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도 증명됐다. 그 증거가 바로 시르투인 유전자다.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 유전자는 수명뿐 아니라 노화와 병을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한다. 시르투인 유전자를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공복이다. 네, 중요한 겁니다. 시르투인 유전자가 작동을 하려면 이 공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2끼 식사하면서 하루 18시간에서 17시간 정도 항상 공복을 유지하는데요. 이거는 최근까지도 아직 밝혀진 내용 중에 이걸 반박할 내용이 없죠. 네, 아직은 정설을 통합니다. 물론 건강이라는 건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인간이 계속 연구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례로는 40년 전에는 미국 의사협회에서 담배도 몸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때 40년 전에는 우리 아버지 한겨울에 문 꼭꼭 닫고 담배 연기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같은 방에서 담배 피시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바뀌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공복이 시르투인 유전자를 작동시킨다는 것 아직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관장하는 이 유전자는 굶주림 속에서 작동한다. 적절한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아픈 것이 치유되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며 피부 나이까지 젊어진다. 공복 시간을 유지하라는 거지 너무 많이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꼭 필요한 거 단지 다 드셔야 됩니다. 30만 년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이 새끼를 배불리 먹게 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맞죠? 이제는 때가 되니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배가 고플 때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음식 섭취를 자제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선전이라는 건 좀 옛날 말이고, 광고, 매스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죠.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또 왜 그렇게 그 후황이라 그러나요? 그걸 밖으로 틀어놔가지고 냄새가 길거리 지나가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냄새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게 또 정크푸드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음식 냄새, 음식 하는 걸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길거리로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영업자가 계시면은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또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이해해 주십시오. 아침을 거르고 생수를 마시면 몸속에 독이 빠져나간다. 아침을 먹어야 힘을 내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강 장수는 없다. 인간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25세까지다. 25세 전에는 상황과 체질에 따라 아침을 거르거나 식혜에 녹두 청국장 분말 한 잔 정도, 천연 식초를 탄 우유 한 잔, 요구르트가 되겠죠. 생감자, 생고구마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병중에 있는 환자나 성인은 아침을 거르는 것이 불로불사 비법이다. 근데 병도 좀 다른 거겠죠. 좀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감안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늦은 저녁 시간, 육식 등의 무거운 식사, 과식, 야식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어렵게 하고 몸과 뇌에 휴식을 방해하여 꿈자리를 사납게 한다. 밤늦게 먹는 것은 귀신뿐이다. 네, 재밌는 말씀이신데요. 예. 밤늦게 드시면 귀신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죠. 다른 건 몰라도 늦은 저녁 식사하고 육식 등의 무거운 식사, 과식, 야식은 정말 피해야 하죠. 이거는 밤늦게 먹는 것은 귀신뿐입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간장, 된장으로 발효시켜 먹자. 네. 요즘 소금 얘기 많이 나와서 하는데 진짜로 소금을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충분히 발효된 식품들, 간장, 된장으로 드실 수 있으면 이게 사실 제일 좋죠. 소금을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은 간장, 된장, 젓갈 등으로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다. 이들 식품에 들어간 소금은 콩,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효모와 함께 숙성되면서 간수 성분이 무해물질로 바뀌어 체세포에 부드럽게 흡수된다. 다만 소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성으로 양조된 간장, 양조간장, 양조된장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1년 이상 숙성시킨 간장, 된장, 젓갈이 좋다. 1년 이상이랍니다. 옛날 승려들이 머리도 좋고 건강하게 장수한 것은 육식을 끊고 채식, 특히 생명력을 북돋우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콩 제품들을 이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콩 제품과 더불어 필요한 염분을 간장, 된장으로 많이 섭취한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간장의 발효 과정에는 양질의 소금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정제된 흰 소금으로는 맛 좋은 간장을 만들 수가 없다. 소금의 미네랄이 부족한 데다 효모의 활성도 약해져서 풍미뿐 아니라 건강 증진 효과도 떨어진다. 간장, 된장은 소금의 분신이라고 할 만한 식품이다. 짠맛뿐만 아니라 약간 단맛도 나서 독특한 맛을 만들어낸다. 천일염을 사용할 때 비로소 건강에도 좋고 풍미도 있는 간장과 된장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조상은 참나무발 위에 천일염을 올려놓고 10kg이나 7kg 정도가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간수를 빼서 사용했다. 바로 이 양질의 소금 덕분에 뛰어난 간장과 된장이 탄생했다. 염분을 된장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은 이유는 소금의 미네랄이 다른 효모와 비타민류와 합쳐져서 한층 효과적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콩의 단백질이 간수의 유해 성분과 결합해서 무해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된장 속 소금은 소화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염분을 된장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은 이유는 소금의 미네랄과 다른 효모 그리고 비타민류가 합쳐져 가지고 한층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또 콩의 단백질이 간수의 유해 성분 있잖아요. 이걸 결합해서 무해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된장 속 소금은 소화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챕터. 소금은 간수를 빼고 사용하자. 우린 다 간수 뺀 거 어쨌든 간에 뭐 천일염이든 뭐 정제염이든 무슨 소금이든 다 간수 뺀 거 사용하죠. 한번 이것도 한번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염전에서 천일염으로 제조할 때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바닷물에 들어있던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함께 결정 석출되는 과정을 걸친다. 간수는 이때 결정되지 못하고 남은 성분이 많이 포함된 잔여액으로 엉기거나 뭉쳐서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주로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한다. 그러나 응고되는 성질은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계속 받아왔다. 어쨌거나 간수는 영양학적으로 불순물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다. 또 간수가 덜 빠진 소금은 쓴맛이 많이 나고 깔끔하지도 않다. 간수를 빼는 방법은 간단하다. 큰 항아리나 스테인리스 통에 소금을 가득 담아 여러 해 보관하면 된다. 항아리 밑에 구멍을 뚫어두면 좋겠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므로 항아리 밑에 고이는 간수는 버리고 위쪽 소금만 쓰면 된다. 비닐 포대에 담긴 소금을 그대로 둔 채 간수를 빼는 방법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거나 장기 보관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도 좀 나오겠죠. 소금도 식량처럼 보관해두고 먹으면 좋다. 소금 파동도 걱정할 필요 없고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다. 간수를 어떻게 제거했느냐에 따라 소금값이 달라진다. 가정에서 소금을 고열에 볶는 방법도 간수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직접 구입해서 수년간 간수를 빼고 간장, 된장, 젓갈로 발효시켜 먹는 것이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반 가정에서 좀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음번 천일염과 토판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내용도 아주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일염과 토판염은 기계로 만든 소금이 아니라 둘 다 바닷가 염전에서 얻는 소금이지만 생산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일염은 염전 바닥에 PVC 장판이나 타일 또는 옹기를 깔아 만드는데 햇빛의 열을 잘 흡수하도록 해서 짧은 시간과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다. 토판염은 염전 바닥에 어떠한 인공시설도 하지 않고 자연 갯벌을 롤러로 단단히 다진 후 흙 위에서 만든다. 벌써 제조 과정에서도 얘가 좋다라는 걸 알려주시네요. 그죠? 일반 천일염은 염전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깔아 갯벌에 생존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영양분이 소금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토판염은 갯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유기 화합물과 천연 미네랄이 소금에 스며들어 영양가 면에서 최고의 소금으로 친다. 이거 중요한 내용 같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판염은 갯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유기화합물과 천연 미네랄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영양가 면에서 최고의 소금으로 친다. 목포대학교에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과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는 토판염의 성분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토판염이 게랑드 소금보다 영양면에서 훨씬 능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토판 연자는 거의 사라지고 전남 신안군에 겨우 몇 군데 남아있는 정도다. 네, 저도 그래서 쿠팡에서 토판염을 쳐보니까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예. 쿠팡에서는 이제 쿠팡에서 추천하는 거나 1등 상품 정도 사시면 크게 뭐 이렇게 그 실패할 확률이 좀 적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토판염 5년 숙성 굵은 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NQ 눈소금도 있네요. 이건 게랑드 가는 토판 천일염 이런 거에 요거 쿠팡 추천이고 1위잖아요. 요거 그럼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1위 선택합니다 저는. 네. 쿠팡에서는 그냥 저도 뭐 쇼핑 같은 거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제일 많이 산 거 사면 크게 뭐 이렇게 문제 없더라고요. 1, 2, 3위 정도 사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토판염이 이렇게 쿠팡이 있네요.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미가 변비와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한다는 챕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대장에 유해물질이 생성된다.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간장으로 역류하여 독을 퍼뜨리고 혈액을 산성화하므로 변비를 해소해야 된다. 변비 계신 분들은 꼭 이걸 해소해야 되겠죠. 이게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얘기죠. 변비 치료에는 발효식품의 효소와 현미의 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체는 신이 만든 완벽한 컴퓨터다. 체내에 들어온 음식물을 스스로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피와 살을 만들고 찌꺼기는 대소변과 땀으로 배설한다. 세균이 침범하면 눈도 코도 없는 백혈구라는 단세포가 기어가서 덥석 물고 같이 죽는다. 그런데 이 기계가 고장날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찾아온다. 종합진찰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에게 붙여지는 병명이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투약하는 약이 일본에서 개발된 감마오렛이다. 이 약을 개발한 박사도 감마오렛을 먹기보다 현미를 많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권장한다. 감마오렛은 현미 배아 속에 함유된 감마 오리지널을 뽑아 만든 것이므로 현미를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뭐든지 액기스만 뽑아내는 건 안 좋죠. 현미를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자가 현미에는 많은 질병을 개선하는 치료제가 들어있다고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미의 위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현대인의 성인병과 난치병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어렵다. 딱딱하고 거친 현미밥을 먹으면 오래 씹어야 하므로 과식을 피하게 되고 비만을 방지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돕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영양적 가치만큼이나 유익한 효소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에는 백미보다 덜 깎은 현미에 오염물질이 많이 남아있다며 꺼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체의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현미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 결과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 그리고 독을 제거하는 작용이 뛰어난 휘친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휘친산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성분은 농약은 물론이고 몸 안에 다른 독소까지 몸 밖으로 보내버린다. 옛날에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전염병만 피하면 그럭저럭 오래 살았다. 그러나 극심한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에는 자연식 상식이 없는 주부는 자신은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를 비만, 난시, 신경통,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간장병, 암 등으로 내몬다. 상추 하나만 보더라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퇴비로 재배하는 생산자를 안다면 엄청난 행운이다. 하물며 3년 이상 숙성시켜야 하는 천연 식초, 말로 뭐 하겠냐 이런 뜻이죠. 현미를 싫어하는 사람은 배아미라고 있답니다. 배아미가 뭐냐면 현미와 백미의 중간 상태로 배아와 호분층이 일부 살아있는데 3, 4분도 정도의 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미를 먹으면서 자연식을 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아미에 10% 정도의 콩이나 팥을 혼합하여 압력밥솥에 지으면 된다. 네. 현미가 좀 까끌까끌해서 싫고 혹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밥이 까끌까끌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아미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팁으로요. 현미와 함께 콩을 그리고 팥을 먹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다. 단백질 40%, 탄수화물 35%, 지방 20%로 구성되어 있다. 정말 완벽한 구성이네요. 쌀은 탄수화물이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주식으로 먹으면 단백질, 지방이 부족해진다. 즉 쌀밥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콩을 먹어야 하는 숙명에 놓이게 된 셈이다. 콩에 함유한 지질, 레시틴, 식이섬유, 사포닌 등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과 천연 식초에 절인 초콩 안에는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소가 고농도로 들어있어 암을 예방해준다. 이 부분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과 천연 식초에 들어있는 초콩, 이것들은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소가 고농도로 들어있어 암을 예방해준다. 이처럼 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매일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콩의 91%는 수입 콩이므로 될 수 있으면 국산 콩을 먹도록 해야 한다. 또 수입 콩들 중에서도 GMO 콩들이 많죠.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산 콩 애용해야 되겠네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먹는 팥죽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다. 아우, 팥죽이에요. 입맛 돕니다. 갑자기. 동짓날에 팥죽을 쏘어 앵마기를 해온 풍습은 이미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동국 세시기에 소개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후 이사를 하면 을에 팥죽을 쏘어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은 풍속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팥은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속담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남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로 인용되는 것이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 듣는다라고 하네요. 네, 그런 말이 있었죠. 또 손해를 본 듯하나 기실, 손해본 것이 없다는 뜻에서 팥이 풀어져도 솥단에 있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팥은 콩과에 속하는 일년초로 적두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쌀, 보리, 콩 다음으로 치는 오곡 중 하나다. 팥은 팥밥과 팥죽뿐 아니라 떡고물이나 빵, 생과자 등에 널리 이용되며 양갱 제조에도 쓰인다. 곡류 중에서 비타민 B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쌀밥과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자, 마지막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 체내 수분 중 매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대소변 1.4리터, 호흡에서 0.6리터, 피부 증발이 0.5리터 이렇게 하고 총 2.5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음식 섭취와 대사 과정에서 체내에 보충되는 양은 한 1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성인은 하루 평균 1.5리터 정도의 물을 별도로 마셔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은 0.6리터 수준이다.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여 만성적인 탈수증에 시달린다고 지적할 수 있다. 신장병의 발병 원인은 대부분 좋은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물은 한낱 광물질로 보면 큰 오산이다. 물에는 마음과 의식 그리고 기억력도 있다. 물에 감사하며 물을 보호하고 물을 잘 마실 때 건강은 이미 절반 이상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저 역시도 몇 리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을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소비가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물을 꼭 1.5리터, 1리터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물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까마귀 고기를 먹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저도 이거 하면서도 중간에 까먹어요. 얼마 전에는 오른손에 차키를 들고 차 앞에서 차키 찾다가 차키가 어디 갔지?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자,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은 계속 반복해야죠.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치료하는 기본 원칙으로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라.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뿐이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혹시 병을 고쳤더라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절대 안 된다. 암을 위시한 현대인의 문명병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 때문이다. 그러니 식사를 제대로 자연식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장수 유전자인 시르트윈 유전자는 수명뿐 아니라 노화와 병을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하는데 이 시르트윈 유전자를 작동하기 위해서 조건은 무조건 공복 상태가 있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천연염은
염전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깔아가지고 갯벌에 생존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영양분이 소금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토판염은 갯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유기화합물과 천연화합물에 소금이 스며들어서 영양가면에서 최고의 소금이라고 우리 구간모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 그리고 독을 제거하는 작용이 뛰어난 휘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현미 농약 때문에 못 먹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현미만 드시면 우리가 단백질 지질이 좀 부족하니까 콩에 함유한 지질, 레시틴, 식이섬유, 사포닌 등은 콜레스테롤 유지를 줄여준다. 그래서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과 천연 식초에 졸인 초콩 안에는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소가 고농도로 들어있어 암을 예방해 주니까 콩하고 현미랑 같이 드셔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는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 결과를 먼저 다스리고 원인을 등한시하면 만사가 어긋난다. 가령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없애기 위해서 철판으로 굴뚝을 덮거나 시멘트로 막아버리면 연기가 완전히 없어질까? 온 집안이 연기투성이가 되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연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원인은 불을 꺼야 한다. 음식물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만든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육체와 정신에 병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즉 거의 모든 병의 주 원인은 나쁜 음식물이다. 따라서 병이라는 결과를 치료하려면 우선 주 원인인 나쁜 음식물을 먹지 말고 그 나쁜 음식물로 생긴 몸속의 독을 없앤 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치료하는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은 신의 영감으로 계시했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라.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 말을 여러 번 읽고 뜻을 깊이 반복하여 생각하고 잠재의식에 각인하기 바란다. 이 말의 뜻만 알아도 80세에 요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의 치료에서도 신에게 드리는 기도나 제물보다 인체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자연적 본성이 인체 내부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환자의 치료 과정에 활용하여 자연의학의 기초로 마련했다. 그의 의술은 무리한 침습 행위를 삼가하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것이었다. 그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인문학자였다. 히포크라테스적 방법이란 부분의 본성을 알려면 전체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히포크라테스적 방법이란 부분의 본성을 알려면 전체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모든 것을 최소한의 단위로 나눠보는 환원주의를 배격하고 손톱 밑에 박힌 가시 하나가 대뇌에 폭풍을 몰고 오는 부분과 전체가 부단히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유기체적 사고다. 그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 내부의 생리적인 치유 능력을 직시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진 자연 치유력뿐이다라며 음식, 운동, 목욕, 단식 같은 양생을 우선시하고 투약이나 수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했다. 자연이라는 단어가 훗날 의사라는 용어의 어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의학과 약학 분야에는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은 그 많은 병원과 약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현대 문명병을 앓는 환자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러다가는 나라가 병으로 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벨 의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 300여 명에게 의학을 연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3년간 주야로 불철주야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비하면서 연구한 결론은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뭔가 하면요, 암을 유시한 현대인의 문명병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소화 때문이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식사로 되돌아가고 운동하라. 자연식으로 되돌아가라는 얘기죠. 네. 진리는 불변이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도 없다. 40년 전으로만 되돌아가도 된다. 2300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진리와 현대의학의 최고 권위학자 300여 명이 말한 진리는 모두 한치도 다름이 없다. 암의 발생 원인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라는 중요한 답이 나왔는데 인체의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또 무엇일까? 놀라지 마라. 그 답은 바로 발효공학의 최상위에 있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천연식초에 있다. 자,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식초 공부를 제대로 하자. 식초를 잘 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암에 걸릴 일도 없고 125세 이전에 요절할 일도 없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구관모 선생님께서 지으신 국일미디어 출판사에서 낸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 제 3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천연식초 많이 드시고요. 네, 꼭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